교수님의 면담을 실수로 째버린 적이 있거든요. 지원 앞둔 분 입장에서 이게 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운 것 같아요. 신입생이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재학 중인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 3학번에 재학하고 있는 박신후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 관련 키워드에 대한 관점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키워드를 던져드리면 두 분이서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학교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수님이 편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메일도 아무 문제 없이 보내고 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자주 하고 수업 듣는 교수님이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거 편하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신입생 입장에서 네.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다들 좀 엄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들었던 생각이 이 선생님들도 이런데 교수님들은 얼마나 더 엄격하시고 더 무서운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자주 가졌어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총 5번이나 봤는데 다 코치코치 저한테 다 뭐라도 더 캐내려는 듯이 더 여쭤보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혹시 면접 때 네. 교수님이 했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소프트 GIS라는 그런 기술을 응용을 해서 쓰레기 위치 같은 거를 민원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을 했냐, 그러면 실제로 그 대화의 내용은 어땠냐 라고 엄청나게 막 코치코치 여쭤보시더라고요. 되게 좀 교수님들이 좀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한 6달에서 7달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에 대한 생각이 혹시 바뀌었나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세터 때 교수님이 한 4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하고 권위적이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은 이제 동네 아저씨다 라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교수님들이 제 생각과 다르게 엄청 막 권위적인 분들이 아니시구나, 되게 내가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현재까지도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이 권위적이다 라기보다는 계속 다니다 보면 네. 적응되고 편하고 막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그 황철수 교수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좀 사모하게 돼서 면담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늦잠을 자가지고 교수님의 면담을 실수로 째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일어나서 교수님 제가 과제하느라 면담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과제하느라 그랬냐고 괜찮다고 다음에도 면담 일정을 잡자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면담을 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대회에 출전하려고 학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교수님께 요러요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메일을 보냈더니 되게 장문의 메일을 굉장히 길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면 인터뷰도 가능하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요청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그 교수님 대면 인터뷰까지 촬영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우리가 교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면 드는 이미지하고 지금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서 보는 이미지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권위적이고 약간 학생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한 이미지를 이제 제가 대학교 신입생 초반까지 가져갔다면은 지금 현재는 되게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헌신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이제 경희대 교수님들 아닐까 그런 동의합니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는 학점입니다. 뭐 사실 3학년 네. 입장에서 학점은 취업도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학점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되게 네. 좀 조심스럽고 뭔가 시험 칠 때도 하나라도 더 적고 싶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관점에서 학점 어떻게 생각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점하면? 약간 이제 좀 고등학교 때는 좀 다 내신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 타임 어택을 하고 이제 무조건 다 분량을 다 외워가지고 다 완벽하게 써야 되고 그런 강박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는 시험 양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막 학점에 엄청 매달릴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나중에 취업을 생각한다면은 학점 하나하나 신중히 져야겠지만은 고등학교 때와 다른 좀 성적의 자유가 있다는 게 좀 많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고등학교는 9등급제였다면 네. 대학교는 그래도 저희 학교가 학점을 잘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솔직히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실히 고등학교 때 성적 받는 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수능이나 네. 좀 입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세게 엮여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쨌든 내가 잘하면 그만큼 학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시험은 자기가 잘하면 그냥 네. 자기가 잘한 만큼 학점을 받아가는. 근데 고등학교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상대평가가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역량대로 잘하면 그만큼 학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학년이 된 입장에서 네. 1학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학점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또 모든 학점이 열람되어 있는 그 사이트를 딱 열었을 때 네. 뭔가 자기 한 학기를 좀 더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100% 그것만으로 한 학기를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그것들일 테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빗불을 받은 과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빗대 학점을 받아도 그냥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제 12시 학점이 딱 공개됐을 때도 그냥 딱히 뭐 그냥 빗불이 떴는데도 그냥 계속 노래 부르면서 그냥 계속 술 마시고 제가 1학년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학점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년이 지난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빗불이라고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애매한 학점이 비제로거든요. 왜냐면 B-부터는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갈아 끼울 수가 있는데 B제로는 그것도 안 되는 좀 너무 애매한데 차라리 재수강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 B제로 이상? 빗불 정도? 저는 그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대학 얘기에서 빠질 수 없는 축제입니다. 축제 가봤어요? 5월달에? 네,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가봤습니다. 뭐 저도 학년이 쌓이면서 축제를 여러 번 가봤는데 막상 또 학년이 지나면서 웬만한 볼만한 연예인들은 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3학년 되면 축제를 가고 싶어도 뭔가 공부해야 돼서 못 간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확실한 건 신입생 때나 학교를 다니는 지 오래되지 않은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약간 기대감이 조금은 낮다? 뭐 물론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은 특유의 그 대학 축제에서 나오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노천 같은 경우에는 좀 계단형으로 이렇게 좀 예루살렘 마냥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불빛이 울려 퍼지면서 애들이 다 떼창을 부르고 근데 또 멀리 보면은 이제 경희대학교의 자랑인 평화의 전당과 공간과 그리고 스페이스 21 그 건물이 딱 보이니까 그것만큼 정말 장관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신입생이긴 하지만은 축제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도 되게 좀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도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축제랑 대학교 때 축제랑 제일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우선은 연예인이 오냐 안 오냐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엄청 스케일이 컸어가지고 막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불꽃놀이를 한 1시간까지나 이제 30분 정도 하고 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따로 장소를 큰 데를 또 대관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엄청 고등학교 때도 좋은 축제였는데 연예인이 오냐 안 오냐 그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학교 축제에 오면 스케일도 크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네. 약간 그래서 대학교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일단 모여서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축제가 네. 계속 각광받고 또 저희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도 좀 네. 재밌게 잘 즐기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방학입니다. 오.
저는 고등학교 때 방학이 막 여름 방학이 막 2주고 겨울 방학은 길어야 막 한 달 막 그랬었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수능 공부하랴, 내신 공부하랴, 뭐 활동하랴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의 놀지를 못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방학이 갑자기 한 2달, 3달이 되는 게 그렇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학년의 입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방학 때는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학 때 뭔가 고등학교 방학이랑 좀 다르게 대학교 방학은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는 되게 다채롭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공부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놀러 다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또 네. 자기 활동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이런 걸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해야 될 거를 하는 건 맞는데 네. 대신에 좀 더 그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진 그런 게 약간 대학교의 방학인 것 같아요. 약간 고학년이다 보면은 저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좀 자격증을 계속 따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별로 다 다르니까 네.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네. 자격증을 따는 케이스들은 엄청 많아요. 보통 방학 때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보통 다음 학기 예습이나 네. 아니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대학교 때는 보통 뭘 공부한다라고 하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자격증이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준비한다. 아니면 자격증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놀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여행도 가고 뭐 다른 활동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주위 동기들을 보니까 좀 되게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음. 제 과가 사실 지리학과라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친구들이 저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황철수 교수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사모를 해서 뭐 따로 드론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그런 좀 고학년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낭만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학년 입장에서 저학년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방학이랑 대학교 방학이랑 일단 기간도 다르고 접근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신입생애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방학 앞두고 방학 때 보통 뭐 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되었든 간에 대학교 때 방학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되게 고학년이 할 법한 것들을 방학 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딱히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본인이 뭐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여행을 가도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2개월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알차게 써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그런 거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취업 고민입니다. 취업 고민. 취업 할 말이 많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때쯤 되면 사실 3학년 전반에 걸쳐서는 진로나 이런 걸 확정을 다 해놓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진로 확정이 끝나면 이제 어디로 취업할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이 확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또 뭘 준비해야 될까? 네. 내가 회사를 가는 것보다 지금 대학원을 가는 게 이득이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신입생이라서 아이고. 취업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는 게.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4년이 더 남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취업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는데 좀 많으셔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약간 3학년, 4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고민은.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취업이라는 걸.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진로를 찾아 나가게 되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고 자기 가치관에 제일 잘 맞는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고민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되게 신중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 동기들도 다 그래요. 약간 어떤 회사인지 계속 찾아보고 또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컴공은 사실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이랑 별개로 저는 대학원 준비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원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로 취업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대학원에서 뭘 전공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듣게 된다면. 저는 제가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낭만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대학원을 좀 많이 가고 싶고, 근데 그렇게 대학원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사실 취업을 하기 싫어서 도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대학원을 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9학년이 될수록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대학원에 대한 걱정도 하시고 되게 많은 걱정을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은 되게 별 생각이 없지만은 나중에 9학년이 되면은 좀 많은 그런 걱정이 많아질까 싶긴 합니다. 근데 막 확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보통 2, 3학년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들 들으면서 네. 자기가 최종적으로 제일 잘 맞는 세부 분야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되면 취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취업에 대한 걱정은 확 늘어난다, 한 계속 아래에 있다 갑자기 확 뛰어 올라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다가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네. 그 끝에 있는 지점이 취업이다 보니 그래서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내가 3학년 됐을 때 갑자기 2학년 때까지 하지 않았던 취업 걱정을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의 최종장이 결국에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나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봤을 때 선배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대학원을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원이라는 곳 자체가 자기가 배웠던 거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대학원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대학원 가신 분들 또는 동기나 선배들 중에서는 학부연구생 먼저 해본 친구나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 선배는 어떻게 해서, 선배나 너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학부연구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네.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결국에 자기는 더 배우고 싶었다.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학부에서 배운 거에 좀 부족하다고 느꼈든 아니면 학부에서 배우니까 더 궁금해서 했든 결국에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이유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학원을 취업을 위한 발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자기가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럴 때 대학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원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대학원이라는 걸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왜냐하면 어쨌든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취업 준비할 때 본인은 더 다른 걸 계속 공부해야 되고 네. 그런 약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결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공부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학업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저는 그럴 때 대학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헌내기 입장에서 네. 새내기에게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새내기에게 궁금한 거? 네. 앞으로 이제 네. 1학년 1학기가 끝난 거니까 네. 대학교를 이제 총 7학기 플러스 알파만큼 더 다닐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 기간 중에 제일 기대되는 뭔가가 있어요? 대학 생활에서? 저는 당장 1학년 2학기에 있는 기후학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공간정보 관련된 것도 매우 좋아하지만은 우리 지금 지구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후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기후학을 수강하는 게 정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뭔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자기가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전공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까 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그 오픈소스 및 오픈소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들으면서 약간 이름이 길 뿐이지 네. 무슨 학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공학 개론인데 저도 그 수업 딱 1학년 2학기에 들으면서 되게 내가 이런 걸 배우겠구나 하는 본격적인 기대감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에 맞는 걸 세부적으로 배울 때. 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걱정하시라, 대학원 걱정하시라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 박시호 선배님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학업에 대해 열정이 있고 굉장히 학교 생활을 정말 잘 즐기고 잘 따라오고 있는 후배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리학과 2학번 유승진 학생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고 먼저 제가 사회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그래도 사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신입 새내기와 헛내기의 학교 키워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철수 교수님, 저 지리학과 유학번 류승진입니다. 지금 미국에 또 가신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시차 적응하시느라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또 거기에서도 이제 지리학과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느라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제 교수님을 또 사모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절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또 나중에 교수님을 오래도록 만나 뵐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수 교수님 화이팅!